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1급 제59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식품이네요. 빙그레 식품.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은 제5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쪽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 등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아니군요. 회사 등록 정확히 찍어주시겠고, 이 회사 등록 메뉴 중에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로 등록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아래쪽에 보시면 국세 환급금 계좌가 보이죠. 이 자리 물음표 한번 눌렀습니다. 하나은행 검색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이다. 서대문 계좌번호 1202 빼기 넣어주시고요. 1226 빼기 321. 자, 어떤 경우는 빼기를 넣고 어떤 경우는 안 넣고. 자, 주민번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정해진 지금 숫자들이 딱딱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81 하나은행 서대문 계좌번호 정확히 맞습니다. 오케이, 확인됐죠?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여기도 나가실 때 항상 코드 번호 밑에 찍어주시겠고요. X 표시 눌러주시면서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 부분에 자료를 보시고 맨 하단 쪽에 차액 부분이 4천만 원이 이렇게 대차가 차액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액이 있으면 왜 틀렸는지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단 위쪽 자산부터 704-476-800 오케이, 유동은 문제가 없어요. 자, 비유동 갑시다. 비유동에 문제가 보이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거진 1,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항목 보기를 찍어주시면은 비유동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800짜리, 4,650짜리 쫙 가서 보니까요,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토지가 빠졌음을, 1,000만 원짜리 토지가 빠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201번 토지 1,000만 원 넣고 다시 전체 보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도 끝났어요. 아직도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5천만 원이 다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여지는 5천만 원짜리가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유동부채 9천 있고요. 비유동부채가 빠졌죠. 그래서 비유동부채 쪽으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맨 밑에다가. 자, 이름하여 장기차입금이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5천 하고서 넣어주시면 차액이 없어졌죠.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 새로 고침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자, 몇 가지나 고쳤습니까? 토지도 한 가지 고쳤고 장기 차입금 고쳐서 2가지 고쳤습니다. 2가지. 자, 이런 부분들은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뒤쪽에서 또 질문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1번입니다. 증빙회원 전표 입력. 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입니다. 주차를 위해서 은평 주차장에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자, 1월 7일자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1월달 7일자. 자,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여기다가 차변 쪽 1번으로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금으로 차량 유지비 800번대죠. 그래서 업무용 영업부 거니까요. 금액은 11만 원 되겠습니다. 부가세까지 합쳐진 금액 11만 원 해서 이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차량이 불공 차량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2번은 어음의 할인이 나왔습니다. 장수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발행일이 2022년도 1월 10이고요. 오늘 날짜는 2월 11일이에요. 지금 현재 만기가 4월 10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돈이 급한가요? 그래서 이 1,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으로 갔어요. 하나은행에 가서 이 부분에 할인을 하고 할인료, 즉 2달분 이자죠. 19만 원을 주고 나머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매각으로 보자. 자, 판 걸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보통 대부분이 다 매각으로 보니까 2월 11일자 자, 대변 쪽으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 한 장을 보냅니다.
받으러움이 되겠어요. 받으러움. 자, 대변 쪽에 1,100만 원을 빼주시겠고, 차변 쪽에 요 할인료 있죠. 할인료. 즉 이자 비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936번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돼요. 936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9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은행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10810 더하기 만큼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2번에 보시면 받으러움 현황 해서 받으러움 체크하시고요. 받으러움에 대해서 F3번 눌러주셔서 기능 모음에 보시면 받으러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F3번이거든요. 이렇게 자금 관리 요것까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없으면은 이 F3번을 눌렀을 때 반응이 없으니까 장수식품에서 받은 어음 요거 놓고 F3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현재 어음의 상태는 할인 상태고 두 번 톡톡 찍어서 이미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번호 요 어음 번호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금액 선택해 주신 다음에 현재는 이 부분이요. 할인으로 들어갔고 할인된 기간은 하나은행입니다. 두 번 톡톡 찍어서 하나은행 서대문으로 넣었어요. 할인율 같은 거는 나와 있으면 넣을 건데 나와 있지 않았고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처 같은 거 잘 맞게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자, 3번입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입니다. 하나카드 133만 5천 원. 이거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됐군요. 3월달 9일자 오셔서 차변 쪽으로 미지급 253번 카드는요. 어디 카드냐? 가만 보니까 하나카드군요. 하나카드 대금 금액은 133만 5,000원,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해서 이런 거래처 있지요? 이런 거래처, 하나카드, 신한은행 이런 거래처 잘 확인해 주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댁은 갚은 거고요. 됐죠? 증빙회원 전표, 보험증권 나왔어요. 4월 1일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자,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로 가시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 부분에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 이때는 뭘로 보신다? 선급비용이라고 분계를 차변에 하셔야 돼요. 자산일 때는 선급비용. 지금은 이렇게 보험료로 잡으시고 영업부 거기 때문에 공장이면 521, 영업부는 4월 1일자에 3번. 자, 821 보험료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연간보험료가 120만큼 잡아주시겠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 농협은행 통장에서 나갔다. 그래서 120만큼 잡아주시면 끝났습니다. 됐죠? 자, 유형 무형자산 구입, 취득세 납부서 영수증 나왔어요. 지금 본사 신규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의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날짜 5월달 4일자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를 잡으시면 안 되고 엄마 따라가요. 토지 따라가서 368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통예금 기업은행 통장에서 나갔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은 항상 매출 부분이 나오는데 요 7월 14일자 상품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7월달 14일자 오셔서 유형 11번 풍명 홍삼즙 공급가 자, 수량이 20이고 단가가 22만 5천 원 450에 45만 원 거래처 빙그레 우리가 빙그레고 상대방이 서울이군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할 거니까 지나가시고요. 여기다 1 넣으시면은 발급 전송 갔을 때 없어요. 분기에 대해서는 전액 말일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외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가서 이 밑에 보시면요. 발행 및 내역 관리 첫 번째 거 찍어주신 다음에 날짜입니다. 7월 14일자입니다. 7월 14일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시고 아래쪽은 무시 고려하지 말 것 그랬으니까요. 넣지 마시고 전자 발행 오셔서
그리고 아카데미 쪽에 오셔서 전송하셔야 돼요. 원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전송 성공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시고 조회 눌러보시면은 전송 성공 오셔서 여기서도 조회 됐죠? 자, 2번 매입거래 가보겠습니다. 계산서 매출거래처인 세원푸드의 사업장 이전 기념행사에 보낼 수산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입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9월달 14일자 왔고요. 유형은 53번, 품명은 북어포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 20만큼 넣어주시겠고 거래처 코드 태양이군요. 태양수산 전자 아니고요. 지나가시고 분기에 대해서는 외상했다지만 요거는 3번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거래처 선물로 보낸 것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어요. 접대비. 그래서 매출거래처면 800번대 접대비, 매입거래처면 500번대 접대비가 되겠고 253번 2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됐죠? 그 다음입니다.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고 9월달 임대료가 나왔네요.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를 했다 해서 이 임대하고서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임대업도 하는 회사네요. 유형은 11번, 분명은 9월 임대료 됐어요. 공급가 150, 거래처 빙글의 마음 서적이 되겠고 전자이고요. 분기에는 외상이지만은 이건 영업의 수익입니다. 우리 회사 어쩌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3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고 대변에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900번대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차변 쪽에는 다음날 받아요. 그러면 120번 미수금 해서 165만 원을 또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900번대 임대료 미수금까지 잡아주시자. 됐어요. 매입거래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날짜를 보시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일자가 되겠어요. 11월 1일자에 유형이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57번. 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디 카드냐? 만나식당은 보이고 있고 카드 하나카드입니다. 하나카드 넣어주시고 품명 직원회식 공급가 부분에 세금 포함해서 넣고요. 거래처 만나식당. 자, 그러면서 카드니까 4번 넣었습니다. 요거 영업부 직원 회식이면은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군요. 됐어요. 잘 처리가 되었고 여기서도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하나카드 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이지만은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오, 이건 총무부 사무실이니까 51번 맞네요. 혹시 불공이진 않을까 하고서 봤는데 51번 맞고 공기청정기 수령 한 대 60만 원 거래처가 스타 전자구 전자 1번 찍어주시고 분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자산 잡으란 얘기는 비품 처리하라는 얘기니까 비품으로 잡아주시겠고요. 대변 쪽에다가는 현금 101번 현금 66만 원 쓰셔도 되고 처음부터 출금으로 잡았어도 문제 없었을 거고요. 됐죠? 현금이나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된다. 6번입니다. 7월 25일 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어요. 자, 6월 30일자 거 거래 확인하시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사도임은 세무서로 반영하셔야 되겠죠. 일반 전표 가셔서 6월 30일 날짜에 정리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 서대문 12 461 빠바방 요 분기에 대해서 7월달 25일 날 납부를 했어요.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있던 거 차변 쪽으로 미지급 세금 261번인가요? 해서 거래처 서대문 12461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변 쪽에는 103번 신한은행까지 넣어서 12461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결산입니다. 수동 결산 나왔네요. 소모품 미사용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다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고 분개를 했었대요. 구입 시 분개가. 그러면 구입 시에 저렇게 소모품이라고 차변 쪽에 해놨으면은 반대편에는 뭐 보통 예금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결산 시에는 반대편으로 소모품을 뺀다는 거죠. 소모품. 그리고 이쪽에는 뭘 쓰신다? 소모품 B.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사용한 소모품이 얼마인지 B 요걸 잡아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사용 소모품 내역이 다음과 같대요. 아직 안 쓴 거가 99만 원 있으면 여기다 99만 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거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합계전액산표 가셔서 12월 31일 날 가셔서 소모품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600이나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요. 600 중에 99만 원을 안 쓴 거예요. 99만 원을 미사용 아직 안 썼다고 그랬죠. 그럼 쓴 거는 501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501만 원. 요 분개를 12월 31일 날 수동으로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5010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600 중에 5010은 쓴 거니까 결국 안 쓴 거는 얼마가 남게 99만 원이 남게 해주고 또 밑으로 쭉 가서 소모품 B 부분에 요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소모품 B가 잡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501만 원이 잡히도록 이렇게 정확한 결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차변에 831번 830번 소모품 B 이렇게 돼야 되고요. 172번인가요? 소모품 5010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기를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산 오셔서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셔요. 1월부터 12월 찍어주시고요. 그 중에 기말 상품 재고액 요 자리가 되겠죠. 2600 넣고요. 2600.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한번 하셔서 결산 분기 일반 전표로 넘기고 가보시면은 일반 전표에 수동 분계 돼 있고, 수동 분계 돼 있고 자동 분계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가서 얼마만큼이 당기순이익 계산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4억 7천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잉여금 쪽으로 오셔가지고 상단부 이쪽에 2023년도 2월달 23일 2022년도 3월 여기 날짜 고쳐줘야 되겠는데요. 2월 23일 하고서 전표 추가까지 하시면은 모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1번 회사 등록 조회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풀어놨던 거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 가운데 빙그레 식품 회사 관련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는 관할 세무서가 서대문이에요. 아까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서대문이었잖아요. 여기 강남 세무서라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서 1월 개표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1월 개표 조회하셔서 월 개표 쪽으로 오시고 2월 달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중에서 계정 과목 코드 해당되는 거는 936번 두 번 톡톡 찍으셔서 936번 코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월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91만 2,100원 나왔어요. 차량 유지비. 자, 합계잔액사항표에 7월달 외상매출금 차변 잔액이 얼마냐. 저렇게 다 알려줘요.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7월 31일자에 오셔서 외상매출금 차변에 잔액은 716,000이 되겠어요. 9월 말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미수금은 9월달이죠. 9월달 30일. 그래서 미수금 금액은 449만 5천 원. 오케이. 11월달 미지급금 잔액은 또 얼마냐? 7,488,750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도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 오셔서 6월 말 현재 앞에는 1월 1일도 상관없지만 뒤에는 반드시 6월달 30일 계정 과목은 260일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이때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네요. 00600 서대문 세무서 1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로 가져라고 했습니다. 12월달 현금 잔액은 왔을 때 175, 863, 540. 네, 잘 맞았습니다.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으로는 금액이 얼마냐? 3억 7,847만 81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가지고 2월 말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잔액이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재무상태표 오셔서 2월 달에 자, 2월 말 재무상태표 하나씩 찾아야 되겠는데요. 정기예적금 1,500, 단기매매증권 300, 토지 금액 1,000만 원, 장기차입금이 부채 쪽이 비이동 부채 쪽에 있었잖아요. 5천만 원, 500이 아니고 5천만 원이었어요.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12월 달 찍어주시고요. 12월 달에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이요. 금액은 525, 957, 659 됐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몇 월달 단계 발생한 12월달 찍어주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복리후생비 1760-200 접대비 맞고 보험료 해서 보험료 지금 소모품비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했던 것 중에 소모품비 그쵸? 소모품비 금액은 이렇게 501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4번 틀렸죠.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179-848-500 옳지 잘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중에서 자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요 전자발송 건수가 몇 건이냐라고 했어요. 이익이 예정이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2건이 보이고 있고 신고서 조회해 볼까요? 신고서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이게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예요. 12월 31일까지. 와서 세금계산서 수치 고정자산 매입 11번 칸에 세액을 물어봤을 때는 세액은 6만 원. 신고서 조회하셔서 14번에 공급가액 51만 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합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셔가지고 자,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세금 계산서 매수 이익이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와가지고 매출세금 계산서 매수를 물어봤네요. 14매가 되겠습니다. 14 계산서 쪽도 가볼까요? 계산서 합계표 쪽도 가서 이익이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매입계산서 매입계산서 공급가액은요. 공급가액 전자외 쪽을 물어봤으니까 전자외 쪽은 32만 원 되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가볼까요? 자, 예적금 현황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요 자리죠. 요 자리 예적금 현황 12월달 12월 31일자 은행별로 잔액 오른 거 찾는 문제인데 하나은행이 1,181만 원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고 바드럼에서 바드럼 현황표에서 거래처별로 찾으라 그랬어요. 거래처별로 두 번째 탭 찍어주시고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장수식품 맞습니다. 자, 바드럼 잔액 옳지 않은 거 잔액을 보니까요. 여기는 없어요. 장수식품. 처음에는 옳은 줄 알았다가 가만 보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잔액. 그래서 장수식품 틀렸군요. 자, 31번 손익계산서 조회하시는데 얘네들은 전기분과예요. 전기분과는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전 순이익률은 기업 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비율인데 매출액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해서 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자 나눠가지고 100% 해서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눌러가지고 세금 빼고요. 우리는 자 세금까지 다 계산된 후에 금액이 남는 돈인데 지금 차변이란다. 자 분자 쪽에 들어가는 거가 법인세 차감전 금액이기 때문에 3,300 요 금액만큼 나누기 매출액이 197,500 하나 둘 셋 곱하기 100 보시면 16.8 나왔어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6% 1번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당황했느냐면요. 매출이 거짐 여기 보면 1억 9천, 2억 정도나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 당기 순이익이 2,700 정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10%가 조금 더 넘는 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손익계산서 조회하셔서 영업이익률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계산기 눌러주시고 영업이익이 30,980,000 나누기 매출액 197,500,000 곱하기 100% 해보시면 15%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